네가 만약에 딱 한 작품만 하고 죽어야 된다면 뭘 하겠니? 질문해 보니까 사람을 잘하고 싶은 거야. 사람을 잘 표현하고 싶고 그 내면이 어떤 것인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순간순간의 어떤 존재적인 의미나 가치나 이런 거를 주장하지 않고 스며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거를 하고 싶었어요. 조각하는 이용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먼 길 오신데.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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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치도 너무 좋고, 네. 날씨도 좋고. 사실 요새 이제 봄이 돼서 나무가 굉장히 이제 생기가 돌아요. 맞아요. 아주 지금 요새가 행복할 때입니다. 네. 선생님, 작업실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불렀어요. 네. 확실히 조각을 하시니까 이제 천장도 높고. 사실 가끔 이제 큰 작업할 때가 있어요. 네네네. 제가 그 전에 그 안중근 동상을 만들 때 사실 요 크기에 맞춰서 작업을 여기 맞춰서. 네. 4m 70인가로 잡았는데요. 여기 그 안중근 의사가 여기서. 확실하게 조각하시는 분 작업실 가보면 좀 달라요, 느낌이. 장비가 우선은. 제 작업실은 모든 게 바퀴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게. 유동성 있게. 네. 여기서도 뭐 용접도 하고 뭐 모든 걸 여기서 만들거든요. 거의 그냥 공장 수준이죠. 그럼 어떤 식으로 작업실 좀 운영하는지. 지금 제가 여기 2층으로 돼 있는데 아래층에는 주로 이제 거칠고 크고 뭐 이렇게 소리 나고 이런 것들 주로 하고요. 위에는 좀 얌전한 거. 뭐 색칠을 한다거나 드로잉 한다거나 뭐 그런 쪽으로 쓰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이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할 때부터 조각을 하기 좋은 작업실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 속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작업하기 가장 유리한 그런 동선을 생각해서 설계를 했어요. 요즘에 역상 조각이라고 좀 들린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역상 조각 이름이 붙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게 미술사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없었어요. 뭐 누구는 뭐 역상 조각이 아니라 네거티브 조각이다, 뭐 착시 조각이다 이렇게 신문 기사 보면 이제 그렇게 났거든요. 정확한 어떤 명칭이 없어가지고. 사실 이게 음양의 요소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온 것 같다가 들어가는 것 같다가 그런 거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처음에 이게 보면 거푸집인가? 이 안에 있는 원래 작품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은 처음엔 포지티브하게 양각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보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면은 쑥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존재가 있다고 믿었던 게 갑자기 어디로 빠져나가고 빈 것만 보게 되는 그 음양이 순환하고 어느 순간에 이게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바뀌어 있고 존재라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존재가 아니고. 전문가들은 보면 좀 알겠는데 어떻게 만들어진지 사실 이거 약간 프로세스? 과정을 좀 약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처음에 이제 어떤 인물을 찍어 놓거나 기억하거나 하죠. 그리고 그거를 컴퓨터로 이렇게 배경 지우고 장면을 만들고 일단은 입체로 만들어요. 반부조 형태인데 그거를 이제 이런 재료로 캐스팅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빈 공간을 제시하는 거고 그 빈 공간을 제시해서 거기서 존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게 하는 그런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 멈추게 만드는. 그러니까 진짜 역상 조각이 맞네요. 반부조를 만들었던 저는 이제 그냥 만들어서 찍었는데 그게 아니라 안쪽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안쪽을 만들. 그래서 제가 원형 작업을 할 때 눈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여기서 봐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서 저쪽에서 보면 이렇게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뭐 약간 움직이는 효과가 다르다. 완전 반대잖아요, 사실. 완전 반대죠. 그거를 역으로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뒤집어서 봐야 되니까. 그게 이제 거리감이 뒤집혀져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입체를 할 때는 이제 이 코가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보는 사람한테. 여기 귀는 귀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해놓으면 되는데 거꾸로 만들 때는 저쪽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코를 실제보다 좀 크게 해야 돼요. 그래야 뒤에 가 있는데도 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띄게 왜곡을 시켜서 만들어놔야 나중에 이제 이게 빈 공간으로 만들어졌을 때 정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그 조각상 보면은 사실은 엄청 길잖아요. 보는 그 구도장으로. 근데 그렇게 해야 딱 봤을 때 제대로 보이는 것처럼 약간은 과장된 부분들이.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비례를 왜곡시키잖아요. 저는 이제 그 거꾸로를 왜곡시키는 거죠.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또
재밌잖아요. 재미있고 도전하는 맛이 있고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거의 발상의 전환 같이. 네. 제가 이제 사람 만드는 거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생활하다가 혹은 어떤 순간에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게 되잖아요. 꼭 아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도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호감 가는 것들이 있어요. 꼭 그 사람이 호감이라기보다 어떤 동작이 호감이 가거나 누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다라든가 뭐 걸어가고 있는데 저 걷는 모습이 너무 좋다라든가 이런 조호자 있잖아요. 그 호감이 가는 게 있어요. 뭐 그거를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순간을 유지하고 싶다. 저 순간을 가지고 있고 싶다. 딱 멈추고 싶다. 예. 그래서 그 순간을 좀 더 어떻게 영원하게 지속하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제가 담고 싶어 하는 내용이 어떤 이슈나 이런 쪽이 아니고 이 자체를 보세요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담지? 어떤 그릇으로 이것을 저장해 놓거나 보관하지? 그러니까 표현의 형식에 저는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양에서 얘기하는 공즉시색, 뭐 불교에서 나오는 거죠. 아니면 음과 양, 순환한다. 뭔가 저쪽에 접근해 보면 내가 지금 이 순간이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좀 충족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영원해지고 계속 순환 속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는 내가 만들었던 실체가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람이 있다,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있다로 생각하잖아요. 그걸 가서 보면 없어졌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있다와 없다가 사실은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없네? 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있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없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존재, 비존재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될 텐데 어떤 있던 것을 빼내고 그 흔적과 자취 있었던 자리를 보여줌으로 해서 시간적인 경과가 딱 묶여버리는 현재라는 것으로 묶여버리는 찰나의 순간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포착해서 결국은 선생님 비워냈는데 흔적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흔적을 조각한 건데 그 상상의 입체를 만들어 버리니까 내 스스로가 그런 입체를 계속 만들고 하다 점점 가면은 사라져 버리니까.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입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주는 걸 통해서 실제 존재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는 거죠. 그래놓고 가서 보다가 그게 허라는 거를 느끼면서 뭐야? 비존재로 바뀌었네. 그러면 혹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몰래 뒤에서 혹시 그 관람자의 시선을 좀 본 적 있나요? 흥미롭게 보죠. 제일 재밌는 거는 이렇게 이제 제 작품 보면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움직이네 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움직이네. 그래서 이렇게 못 보던 형식을 통해서 전개시켜 놓으니까 사람들은 그 형식을 통해서 이건 뭐지?라는 호감이라든가 호기심이라든가 이것이 갖고 있는 특이성에 의해서 뭔가 새로운 낯선 어떤 데서 오는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조각을 그냥 3차원적인 입체로 한 경우와 이렇게 했을 경우를 한번 나란히 놓고 상상을 해보시면 이런 형식을 통해서 얻어내는 결과가 훨씬 더 강렬하게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또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질문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 사유하게 하고 이런 효과가 있죠.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머무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곰씹게 되는 현상도 있고요. 자기가 분명히 봤잖아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졌잖아요. 없는데 또다시 있잖아요. 저걸 있다고 봐야 되는 거야? 없다고 봐야 되는 거야? 이런 질문 속에 빠지게 하는 거죠. 제일 본질적으로는 전 거기에 이렇게 제 작업에 의미를 두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쪽에 요소로 날아가 버린다기보다는 이 안에 머물러서 뭔지 모르지만 이 느낌 속에서 계속 산보하면서든 혹은 두리번거리면서 이 안에 향유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식이 가지고 있는 요소는 되게 중요하죠. 새로운 시각을 던져준 거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늘 하는데 이름 붙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존중,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얼굴에서도 뭐 눈, 코, 입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잖아요. 이름 붙여지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 무시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이름 붙여지지 않은 그 부분도 이 존재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시간과 생각과 여러 가지 의미나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언어적인 그 관념화시키는 그 틀 때문에 나머지를 굉장히 많이 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제 임무는
이 이름 붙여지지 않은 것까지도 다 이렇게 끌어내서 존재시키고 그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과제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름도 몰라요.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이런 그냥 동작만 있는 것에서 그 장면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의 어떤 요소들로만 이거를 간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뭐 아무개라는 인물이라든가 누구라든가 이게 너무 선명해지면 그게 굉장히 약해져요. 근데 누군지 모르는 어떤 미지에 무엇이 있으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라도 돌아보게 되고 자세도 보게 되고 저 자세가 생각보다 멋있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작품이 이슈를 갖느냐 안 갖느냐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옆에 있는 이 작업들은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저기 록하우스라고 그 용산역 바로 옆에 있는. 거긴 좀 꽤 큰 거라고 생각해요. 7m, 8m인데요. 그때 그걸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로 다 만들어 보고 그것을 모형으로도 제작하고 두께라든가 이 간격 이런 거를 다시 또 조절해서 완성시켰어요. 이 작품은 이제 군인의 모습을 담은 거긴 한데요. 단일한 소위 직선이죠. 직선 막대기 4가닥을 쌓기만 해서 다양한 형상을 연출시키는 형태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막 여러 개가 있어 보이지만 위에서 보면 4가닥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성냥개비 올리는 탑사하는 것처럼. 이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평면이라는 전제예요. 평면이 있고 거기서 들어갔냐 나왔냐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이 평면은 결국 수학으로 치자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제로. 음과 양으로 치자면은 음양이 만나고 있는 공일 수도 있고 색일 수도 있는 그게 평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면에 맺히는 그 실루엣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 역상 조각하고 대단히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실루엣이라는 건데 이게 저한테는 좀 도전이었어요. 디지털에서 보면 왜 0과 1만 가지고 만들잖아요. 가장 원론적인 막대기, 직선 요것만 가지고 어떻게 얘가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디지털 원리가 그거잖아요. 얘를 어떻게 조합시키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그런 논리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이미지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에서부터 이 작업을 실험해 보게 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막대기였잖아요. 판때기만 가지고 작업한 것도 있어요. 판으로만. 제가 중국에서 전시할 때인데 거기 이제 큐레이터한테 부탁을 했어요. MDF 판 9mm짜리를 500장만 빌려다 달라. 빌려만 달라. 빌려만 달라. 저는 계획도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그거를 쌓기만 했어요. 전혀 재단하지 않고. 전혀 안 되고. 근데 쌓기만 했어요. 그래서 조각 작품이 나왔어요. 실루엣이 구멍이 뚫리게. 실루엣을 비워놓고 주변을 쌓은 거죠. 이것도 빌린 거고. 빌린 거고. 전시 끝나고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은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다 어쨌든 규격화되어 있으니까. 사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디지털 정보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가장 원초적인 재료나 조형적 조건을 가진 재료를 가지고 그 순간에 집적되는 그 정보만 유지시키면서 형성시켰다가 다시 해체하면 없어지는 이런 종류의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질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진다거나 없다가 있게 된다거나 이런 존재 비존재에 대한 것, 또 실루엣이라든가 이런 역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은 그 맥락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그런 양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용어적으로 분리가 돼 있잖아요. 음이라고 부르는 한 이건 양이 아니고 양이라고 부르는 한 이건 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가까이 지금 만나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만나는 그럼 그 어디서 이 만나는 자리 경계를 끊어야 되지? 그게 지금 저는 이제 평면이라고 우기고 있었는데 이 평면조차도 어디 소속이냐? 음쪽 소속이냐? 양쪽 소속이냐? 소속이 없어요. 둘 다겠죠. 결국은 둘이 맞붙어 있다라는 것이 근간에 제가 터득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전시할 때는 제목을 불가분이라는 나눌 수 없다라는 타이틀로 화두를 걸어놓고 작품 전시를 했었어요. 그때는 지금 이거와 또 다른 형식의 작업들이 있거든요. 움직임이 우연이라는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정말 우연인가? 필연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필연을 우연이라고 마구 우긴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필연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냥 움직이는 건데 필연이에요. 마치 저 행성 움직일 때 우연히 움직인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철저하게 필연적 어떤 조건 속에서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생각이 접근이 되고 있고 저도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계속 어떤 맥락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존재나 비존재, 우리가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방법, 또 형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더 변해갈지 앞으로의 생각들이 더 궁금한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생각들을 선생님 좀 재료를 제가 좀 이용해서 선생님 얼굴도 그려보고 깊은 얘기를 개성이 없어서 좀 어려우실 텐데. 아유, 저도 아내 거를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 미술대전 예. 4회인가 5회인가 그때인데 그때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우수상 타고 그 다음 해에는 대상을 타고 그 덕에 이제 밥상이 잘 차려졌는데 아 이거 가지고 내 대표작이 될 수 있나. 그래서 그냥 다 팽개치고 독일로 간 거죠. 아 아무 없이 그냥 바로. 사실은